자, 이렇게 이제 노자의 저력의 처세 방안. 자, 이렇게 되려면 말하자면 어떤 그릇이 공을 내세워야 되냐면, 공을 내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을 내세운다. 욕심에서 공을 내세우고, 공을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장량 같은 사람은 그, 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공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존 또는 보전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자면 어떤 궁극적으로는 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노자에서는 그 저력의 처세 방안, 그 욕심을 줄이는 이제 그 처세 방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절약할 때 절이죠. 요거는 어떤 욕심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불교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인데, 이 도가는 그렇다고 해도 불교처럼 완전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에, 과도한 어떤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그 욕망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욕망을 절제.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저력의 절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속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며 또 속세에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집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이다 라는 것이 어떤 그 노자의 노자 사상의 노자상 더 넓게는 도화 사상의 세상 사람들이 양주처럼 경물중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중물경생하는 원인은 바로 욕망이다. 양주처럼 어떤 경물중생, 대상 사물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어떤 경물중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중물경생, 대상 사물을 소중하게 돼. 그죠? 욕망의 대상이죠. 욕망의 대상을 중시하고 또 그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소홀히 하는 생명을 소홀히 하는 원인은 바로 욕망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욕망이다. 욕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 그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생명을 소홀히. 물론 욕망이 없으면 문명은 없다. 사실상으로 우리 욕망 자체를 참 부정하는 사상도 있지만은 불교처럼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그 사상도 있고 그 외에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사상들이 있지만 그래서 금욕을 주장하는 사상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상으로 욕망이 없으면 문명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금욕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반문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리고 이렇게 사는 이 문명들은 사실상으로 우리 인간 욕망이 결정체인데 이것이 욕망이 지나쳐서 이 문명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돼 가지고 되면 아주 어떤 사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욕망 자체를 부정하면 이 문명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원시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원시시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어떤 도구를 작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점차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온 것이 오늘날의 그 누적의 결과가 오늘날의 이 현대 문명이죠. 그러니까 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문명을 만드는 그 구동력, 추진력은 바로 그 욕망이죠.
문명은 욕망의 구인체이기 때문이다. 근데 물론 그 아예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진 경우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문명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욕망 정도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 욕망이 지나쳐 과욕, 지나친 욕망으로서 탐욕이 될 때, 그때가 참 문제고,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욕, 이 과자, 지날 과자 또는 지나칠 과자, 있으면 지나치다는 과욕, 지나친 욕망, 과욕, 지나친 욕망으로서 탐욕이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에서는 과욕, 앞에 과욕하고 다릅니다. 앞에 발음은 우리나라 한자 음으로 발음이 같은데, 과자 한자가 다르죠. 앞에는 지나칠 과자고, 여기서는 같은 발음이라도 이 정반대의 뜻입니다. 정반대의 뜻입니다. 앞에 과욕은 지나칠 과자, 지나친 욕심이고, 여기서 이건 적을 과자. 여기서 적을 과자, 적게 하다는 것입니다. 과욕, 욕망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과욕은 욕망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고, 이건 반대로 욕망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한자를 많이 안 써서 문제인데, 이 동음이 이연이십니다. 동음이 이연데 이 정반대의 뜻입니다. 한자의 어떤 글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참 이렇게 뜻을 갖다가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이 동음이 이어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과욕, 욕망을 적게 한다. 또 적은 욕망 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절욕, 욕망을 절제한다, 조절한다. 또 절제한 욕망, 조절한 욕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노자에서는 과욕 절욕을 충고하는 것이며, 문명의 발현 시스템인 국가도 작은 규모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이 유명한 말입니다. 소국광. 이 동사 목적어로 보는 해석이 우선 가능합니다.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우리가 작다고 적다고 다르죠. 작다고 적다고 다릅니다. 앞에 소자는 작게 하는 것이고 뒤에 과자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크기에 가는 것이고, 적게 하는 것은 양이나 숫자에 가는 것이죠.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소관인 유명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사 목적으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작은 나라 적은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작은 나라 적은 백성으로 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는 것은 그 당시 참 이 중trung 시대에 전부 다 이게 전쟁판이고 싸우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당시 위정자들이 나라를 키우고 대국으로 만들고 또 백성을 갖다가 아주 많게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키우고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천하를 통일한 승자가 진시황 거죠. 그래 천하 전체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크게 하고 백성을 아주 많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천하 전체를 한 나라로 만들고 천하의 백성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그렇게 막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수많은 그 비극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자의 제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노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가지 마라. 이웃 나라를 작게 백성을 작게 해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려도 가까이 들린다기보다도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은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날에 가지 말아야 해요.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도 가지 말아야 해요. 왜? 가면 경물생심, 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재화를 보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웃 나라 가지 말고 각자 그냥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남의 것이 욕심을 내지 말아요. 그러면 천하가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그렇죠. 이거 인류 역사가 그런 이웃 나라에 대해 침략하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 피해자 된 적도 있습니다. 일본, 또 그 전에 또 중국,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까? 이웃 나라.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노자의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보면 참 이웃 나라 욕심을 내고 침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참 계속되고 있죠. 발상으로 이것뿐입니까? 참 전염병의 문제도 그렇죠. 전염병의 문제. 우리가 오늘날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경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상으로 노자가 말하듯이 나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거기 가지 않으면 이웃 마을에 가지 않으면 전염병도 안 도는 것입니다. 노자의 이 말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 방역 대책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교통수단이 빨라진 만큼 전염병도 그만큼 빨리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 가지 않으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전염병도 커지지 않는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노자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노자가 한 것은 아니고, 노자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우리 오늘 생각해 보니까, 노자의 생각을 따르면, 전염병의 전파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자의 말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측면도, 그런 효과도, 노자의 사상에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먼저 양주 사상에 있어서 물에 집착하는 욕망의 근원을 감각기관에 두었다. 그래서 오색,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가 휘황찬란한 색깔, 그 욕망, 그것이 사로잡히면 그 휘황찬란한 색깔을 가진 사물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빠진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것은 시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휘황찬란한 어떤 시각적인 그런 욕망의 대상에 빠지면 그 시각적인 대상에 우리 말하자면 어떤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지게 됩니다. 즉 욕망에 빠지게 된다. 욕망에 빠지게 돼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이성적 그 판단을 갖다가 흐리게 만든다는 그 얘기. 오음은 사람의 길을 먹게 하며 5가지 흔히 뭐 동양의 어떤 오음계 공상각치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 가지 소리, 앞에는 여러 가지 색깔, 얘는 여러 가지 소리, 좋은 소리는 사람의 길을 먹게 한다. 이것도 꼭 청력을 말하는데 보면 이것도 욕망의 욕망을 이제 부추겨서 올바른 판단을 또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오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5가지 맛, 이것도 온갖 맛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질려서 맛있는 줄 모른다. 부자가 참 지수성찬을 갖다가 산이진미 지수성찬을 늘 먹다 보면 그게 맛있는 줄 모르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위주로 피난을 갔죠. 먼지를 뒤집어 쓴다 해가지고 뒤집어 쓸 먼지진 해가지고 몽진 먼지를 뒤집어 쓴다. 막 도망가다 보면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먼지를 뒤집어 쓴다 해가지고 임금이 그렇게 하는 도피하는 것을 전쟁에서 도피하는 것을 몽진이라는데 위주로 몽진 갈 때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뭘 괴롭다 이거. 전쟁 전에는 대구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임금이 권력으로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임금의 수라상, 그 수라상을 받아 먹었는데, 그 피난길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다. 그래도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뭘 구해왔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구해왔다. 어떤 물고기를 구해왔는데, 먹어보니까, 참 배고픈 상황에서 먹으니까 아주 참 꿀맛이더라고요. 아주 꿀맛인데 그래서 꿀맛이라서 이 물고기 참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이게 묵입니다. 묵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흔히 맥이다 하는데 우리 통상 맥이 그 맥이는 아니고 그래 묵이라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그래 참 맛있네. 그런데 이 맛있는 물고기한테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거 이름을 새로 바꿔라. 언어라 불러라. 예쁜 이름으로 바꾸라 얘기죠. 언어라는 예쁜 이름으로 바꾸라 얘기죠. 언어라 불러라. 언어라는 좋은 이름 불러라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대궐에 돌아와서 어느 날 얘가 다시 이제 산의 진미를 먹게 됐는데, 그런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피난길에서 먹은 묵이란 물고기, 자신이 은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그 물고기만큼 맛있지 않거든요. 그래,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자, 내가 먹었던 그 묵이란 물고기, 내가 은어라고 이름 바꾼 그 물고기, 그 은어를 가져오너라 했대. 그래, 가져왔어. 딱 먹어보니까, 웬걸 아주 맛있었거든. 애태태 하면서, 이거 이렇게 맛없는 물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지? 그는 참, 배고프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니까 그 맛있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없는 것도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주 산의 진미도 오미가 가져올까? 오미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갖추어진 산의 진미도 참 그것이 물들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맛을 제대로 못한다. 그것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좋은 색깔을 많이 보면 거기에 물려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좋은 색인 줄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면 또 나중에 그 소리가 좋은 줄도 모릅니다. 좋은 맛을 많이 보면 그 맛이 좋은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 달리며 산양하면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합니다. 말을 막 달리고 산양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음이 아주 충동적으로 되고, 마음을 발광케 하는, 마음을 발광케 하는. 요즘을 지금 폭주족이 있는데, 이 폭주족이 자꾸 이게 달리면, 또 뉴스 보면, 이게 좀 돈 많은 집,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차 가지고, 밤에 차 없을 때 막 속도 경쟁을 벌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그, 뭐,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참, 예, 뭐고, 예,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언론이 비판적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본 적이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감에 도취하면 자꾸 거기에 빠진다. 자꾸 빠지고 자꾸 더 속도를 내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황천길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 그, 나는 뭐, 오토바이 같은 것을 뭐, 타본 적도 없고, 뭐 자동차는 뭐,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것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폭주족처럼 이렇게 타고, 뭐, 폭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타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밑에 똘뱅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회에 있을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그 달리는데, 그래 뒤에 이제 여자친구를 태우고 막 달린다 이야기입니다. 막 달다 보면, 그러니까 촌 출신이라 가지고, 촌에서 막 몽길몽길을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다 보면, 그 속도감에 도취가 되면, 나중에는 뒤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한참 달리다가 뭐라고 뒤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돌아보니까 그 여자친구 없더라. 보니까 저쪽 목도리에 처박혔더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목도리에 처박혔더라. 그러니까 속도감이 차면 뭐 주위가 안 돌아 보이더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말 달리는 것이죠. 말 달리는. 내 군대에서는 군대 이야기 했지만 또 군대 이야기 하면 군대는 난 최전방에 군대했는데 그 철책선인데 보면 그때 군마병하고 이렇게 우리 소대원하고 같이 시험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군마를 앞두고 요즘은 아주 참 이게 군대가 이게 우리의 어떤 나라의 발전에 따라서 군대도 이렇게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뭐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뭐 그 상황이 아마도 아닐 것이지만 저 옛날에는 강원도 철책선에 근무할 때는 저 삼곡대기까지의 무슨 어떤 것을 부식 같은 것을 수송할 때는 이 군마병이 있어가지고 군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래요.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마병이 평소에는 또 말 훈련시킨다고 이게 막 양쪽에는 지뢰밭인데 그 사이를 막 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게 말달림의 사냥함처럼 막 속도감에 막 도취돼가지고 달리다 보면 어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그냥 말에서 툭 떨어지고 막 이런 적도 있다 하는 예, 이야기. 그러니까 말달리며 사냥하면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합니다. 그리고 얻기 어려운 제어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 그러니까 이 얻기 어려운 재화, 원문에 난득재화라. 얻기 어려운 재화.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가장 큰 욕망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재화는
희소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 원칙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고 한 것, 그리고 얻기 어려운 희소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이 이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 행동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재화를 서로 얻으려고 행동을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만든다. 그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 행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좋은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겁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즉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양주나 노자의 저자가 근거하는 처세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사지에 내모는 행동을 하고도 그칠 줄 모르는 근본 원인은 사실상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얻기 어려운 재화가 있다면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옛날에 참 고려 말에 그 유명한 장군이 최영장군. 우리 어릴 때 최영장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고구려 뛰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으니 절에의 스승이라 최영장군 하는 노래가 옛날에 있습니다. 근데 최영장군의 아버지가 최영장군한테 어릴 때부터 훈계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경금이어서 볼견자 황금, 금, 세금 하지만 그때는 황금의 금을 말이죠. 황금금인데 그다음에 여석, 같을 여, 돌석, 경금여석,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청렴하게 살아라. 청렴하게 살아라. 그래서 평생을 갖다가 청렴하게 살았다. 평생은 청렴하게 살았지만 이성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성계에 의해서 참 제거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그런데 평생을 갖다가 참 자신의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황금보기를 돌같이하고 살았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의 가치를 두기, 얻기 어려운 재화죠. 황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가치관을 확 바꾸면 되는 것이죠. 가치관을 확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를 두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그걸 가지려고 거기에 불나비처럼 불나비가 불나방을 아니지 불나비나 불나방이 불을 보고 함부로 뛰어 들어가지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생기게 돼요. 오늘날도 전부 다 얻기 어려운 그런 보석 등 여러 재물을 얻으려고 서로 이게 싸우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참 이게 밤만 되면 이게 뒷뜰에 나가는 것을 하인이 알고는 어떤 하인이 보기에 자기 주인이 자기 주인이 밤만 되면 뒷뜰에 갔다 온다. 그래서 밤에 따라가 보니까 뒷뜰에서 흙을 파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황금. 그래가지고 황금을 쳐다보고 내 황금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감상을 하는 거죠. 감상을 하고 그렇게 덮어놓고 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인이 그 황금을 갖다가 훔치고
거기다 돌을 갖다가 파묻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날 그 주인이 가보니까 황금으로 돌만 있거든.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니까 예, 또 다른 가인이 그래 주인님, 어차피 주인님은 그 황금을 묻어놓고도 그것도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내 황금하고 뭐 그렇게만 봤기 때문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돌을 황금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예, 그거는 반대로 경금녀석이 아니라 경석이 의미 되겠네. 그 황금을 돌같이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황금을 돌같이 해라. 돌을 황금같이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용도 안 할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주인이 깨달았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황금이든 돌이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 생각이 나름인데도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서로 참 싸우고 다투고 한다는 거예요. 양주가 말한 바 물과 생 중 진정으로 무엇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가를 모르는 뒤집어진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저자는 또한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저자는 또한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을 비판한다. 노자의 저자가 보기에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세속적 가치 기준, 사상기 입장에서 볼 때는 유가적 가치 기준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유가 쪽에서 들으면 좀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 쪽에서도 세상으로 뭐 지나친 사치라든가 어떤 뭐 예, 그, 뭐, 그 탐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비판하고 그런 삶을 하는 것을 갖다가 옳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도가는 육아보다 더 좀 뭐 욕망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더 이제 이 도가가 욕망을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육아를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육아 중에서도 좀 너무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 이야기 뭐 한다면 모르겠어요. 육아 자체도 보면 옛날 선비들은 그 육아 여러분 다뭐 아시다시피 어떤 그 깨끗한 관리, 뭐 청백리를 갖다가 존중하고 청빈한 삶을 권장하고 아주 존중하고 그런 삶을 가치롭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는 도가는 육아보다 또 더 욕망을 비판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함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을 다투지 않게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이게 세상과 또 육아를 또 비꼬는 것이죠. 육아에서는 현명함을 높여서 막 공부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존중한다. 근데 그래서 공부만 해가지고 뭐 입신양명 뭐 출세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도가에서는 세속과 육아를 세속적인 사람과 육아적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함을 높이기 때문에 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백성들을 서로 다툰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현명함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을 다투지 않게 할 수 있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렇죠. 막 어떤 무슨 높은 그 관직을 오늘날에도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뭐 무슨 어떤 시험 그리고 또 명문대학에 가려고 또 그 시험 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위 공직을 가지려고 명문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현명을 높이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늘날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앞에도 보면 얻기 어려운 그 재화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또 그리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 경제적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늘 아침 국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툰다. 그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거 횡령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온갖 나쁜 일 하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공금횡령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것이 얻기 어려운 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 갖고 싶은 것 같으면 이 기물생심이라 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기물생심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그럼 기물생심하지 않게 돼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이지 않게 해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을 끊고 지를 버리면 백성이 이르는 백배가 되고, 이게 성과 지는 이제 육아에서 존중하는 가치죠. 그래서 이거 육아를 비판한 것이죠. 성을 끊고 지를 버리면 백성이 이르는 백배가 되고, 인을 끊고 일을 버리면, 이것도 이제 육아적 가치죠. 인을 끊고 일을 버리면 백성이 효자에 돌아가며, 효도와 자유로, 앞에 효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 뒤에 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자자효,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무성스럽다 하는 것을 육아 사상에서는 기본 덕목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치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을 끊고 일을 버리고 육아적 가치를 버리면 백성이 저절로 그런 덕성을 갖추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효자에 돌아간다. 우리 효자, 아들 자체가 효자, 조선소는 아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자자는 자유로울 자자입니다. 효와 자에 돌아가며, 교를 끊고 리를 버리면 교묘함, 아주 어떤 명확하고 교활함, 스킬풀한 거, 그런 거, 아주 막 남을 속이는 그런 사기술 같은 그런 교활함. 그 교활함, 교를 끊고 교만을 끊고 교를 끊고 리를 버리면, 어떤 이게 대한민국 리를 버리면 도덕이 있지 않다. 교를 끊고 리를 버리면 도덕이 있지 않다. 전부 다 이 교묘함이다. 교묘함을 끊고 리를 버리면 근데 그쪽을 추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 있지 않다. 도덕이 있는 건 다 그쪽을 그런 쪽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또 그리고 여기서 하면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다 육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바대로 과연 이 노자 저자의 사상, 그리고 이 도가의 사상이 말하자면 육아보다 먼저인가? 즉 육아가 먼저인가 육아가 먼저인가 도가가 먼저인가라고 할 때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앞에 이미 내가 이야기한 것,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비판 대상이 먼저다 이거. 비판 대상이 먼저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육아적 가치를 이야기한 어떤 그런 측면을 여기서 이제는 육아적 가치를 비판한 측면이 여기 있다 이거. 그러면 비판 대상이 육아가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 다음에 도가가 있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자 뒤에 노자가 있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여기서 또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